자, 일단은 연립방정식 때 니네가 연립방정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공부하는 타당한 근거와 니네가 아직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감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도 왜 배웠는지까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느껴야 돼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좀 진지한 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튜브 찾아봐도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장난한다.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1차 함수를 정확하게는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 연립방정식 설명할 때 1, 2차, 3차 시도 얘기한 거 있었죠? 그거를 좀 짧게 얘기할 거야. 앞에서 우리는 XY에 대한 방정식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거니까 줄여서 얘기할 거야. 이 녀석은 해가 무수히 많죠. 이유가 뭐였죠? 진지한 개념으로 따지면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지. 식이 하나밖에 없지.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해가 어떻다 했어? 니네가 앞으로 볼 모든 이런 종류의 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라 했는데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방정식은 이라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 물론 결과를 지었으니까 나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답이야 라고 발표를 한 거랑 비교하면 좀 재미가 없거든. 뉘앙스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해가 많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1차 시도를 했었어? XY의 조건을 부여했죠. 기억나요? 이거 다 복습도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립방정식 복습이 되는 거야. XY의 조건을 부여해. 자, 그럼 뭐였어요? 예를 들면 XY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더해서 자연수가 5가 되는 자연수는 X는 1, Y는 4, X는 2, Y는 3, X는 3, Y는 2. 자, X는 4, Y는 1.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라고 좀 이쁘장하게 나왔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면 좀 낫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수치가 보이잖아.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돼요 라고 듣는 것보다는 이걸 적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듣는 게 훨씬 명확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가 니네가 이미 교과서적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시도가 이제 뭐였어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지. 해가 무수히 많은 두 녀석을 세트로 엮은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럼 가각법 대입법으로 해 구할 수 있잖아. 알죠? 알죠? 빨리 암산해봐. X는 3, Y는 2 맞니? 맞지? 그럼 일단 연립방정식의 해 특징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는 두 그룹에 중복되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풀이를 할 때 특징이 어땠어? 해는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녀석의 해는 두 식에다가 동시 대입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다 했단 말이죠.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니네가 요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였느냐? 연립방정식을 공부하는 가치가 내가 뭐라 그랬어? 노란색과 비교하면 됐었지. 뭐였어요? 이 녀석은 문자도 두 개고 식의 개수도 두 개야. 이렇게 개수가 같은 건 해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가치였어요. 다 저번에 했던 얘기다. 물론 특수한 해를 갖는 방정식 그런 거 좀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처음 한 얘기 하나도 없죠? 괜찮죠? 그 뒤로는 얘기 안 했어. 왜? 그걸 이제 오늘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1차 시도, 2차 시도 물론 나쁘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럽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한 게 이제 뭐냐면
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요게 오늘 메인 메뉴입니다. 그럼 왜 배웠는지 느껴보시죠. 니네는 1학년 때 좌표 표면과 그래프를 했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1사분면이 어디야? 저 가장 오른쪽 위요. 2사분면은 저기 아래. 이거야? 네. 예? 아, 저 왼쪽이요. 왼쪽 위요. 분필 던질 뻔했다. 디귿자 방향이잖아요. 네? 1, 2, 예? 1, 2, 3, 4 아니에요? 1, 2, 3, 4. 대가리 돼. 디귿자라고 1, 2, 3, 4. 네. 1, 2, 3, 4. 집에 못 가겠다 오늘 나가보면. 1, 2, 3, 4야. 아 이거 설명해야 돼요 지금?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있네 갑자기. 1사분면에 있는 점은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좌표의 정의가 뭐였어? 얘기한 적 있지? 위치요. 수선의 발이 좌표예요. 수선의 발이 뭐예요? 이 발이요. 수선의 발 내렸더니 2가 보이면 이 녀석의 x좌표가 2입니다. 1학년 거라고요. y축에다가 x축 y축은 알지 얘들아? 네. 모를 리가요. X축, Y축. 알죠? 네. y축에 수선의 발 내렸더니 3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y좌표가 3이라고. 알겠냐? 네. 이 수선 자체가 함수 문제 풀 때 또 풀이법이야. 수선 내리면 좌표가 나오는데 몰라 얘들이 생각보다. 알고 있지? 알아야 돼. 1학년 거 다 기본 전제조건을 깔고 한단 말이야. 그럼 잘 들어. 좌표 표면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자 일단 부호가 2사분면 점은 x좌표는 음수예요. 여기 음수인 거 알잖아요. y좌표는 양수예요. 양수 콤마 양수가 제1사분면입니다. 음수 콤마 양수가 제2사분면이고요. 3사분면에 있는 점은 x축에다 수선 내려도 음수고 y축에다가 수선 내려도 음수죠. 그래서 음수 콤마 음수입니다. 1학년 거예요. 4사분면은 양수 콤마 음수 괜찮니?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 알았다 쳐. 좋아. 김 빠지네 갑자기. 왜 만들었다고 했어? 저 녀석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는 저 녀석을 직관적으로 해가 이겁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 중에서 이게 일부분인 건 괜찮아? 일부분이지. 이거를 좌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직접 찍어 본 거야. 자, 1,4 찍어 보세요. 1이죠? 4죠? 할 수 있지? 2,3 찍어 보세요. 2, 3. 맞아? 네. 3,2는 이거지? 4,1은 이거죠? 괜찮지? 근데 이거는 자연수일 때만 저게 나왔던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며. 그럼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였잖아. 괜찮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것도 이따 함수 얘기할 때 나오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x가 5면 y는 0이죠. 그럼 5,0이네? 요거네?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x에다 5 넣으면 미안 방금 반대로 얘기한 거였다? 아닌가? 아 맞구나. 5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죠? 자 반대로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5죠. 그럼 0,5죠? 0, 자리가 없다. 여기지. 자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 중에서 6개를 찍었어. 근데 x에는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도 다 넣을 수 있단 말이야. 5만 가지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모두 다 해를 막 여러 개를 구해가지고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막 찍어봤더니 점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냐면 점들을 자대고 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들이 이렇게 모여요. 직선에 모여. 자, 내가 희미하게 찍은 점들은 실제로는 다 뭐겠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방정식의 헤드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보니까 저 점들이 결국엔 직선의 모양으로 좌표 표면에 모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건 직선이 아니야. 실제로는 뭐예요? 점이 모인 거야. 무슨 점이 모인 거야? 점이 모이면 선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도 할 거야.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헤드를 점으로 찍어서 모아봤더니 무슨 모양이 만들어졌어? 직선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근데 점이 모여 직선이 만들어진 건 1학년 2학기 기본 도형에서 했을 거예요. 선이 모여 면이 만들어지고 면이 모여서 부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알죠? 그거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 떠드는 얘기는 1차 함수 때문에 얘기하는 게 맞지만 궁극적으로 원론적인 개념은 니네가 고등학교 들어가도 함수는 계속 나오거든. 그때 이거 다 통해. 좀 과장할게. 이거 완벽하게 머릿속에 박혀있으면 함수 어려운 거에 3분의 1을 풀려. 뭐 답을 낸다는 얘기는 아니야.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걸 깨우칠 수 있도록 내가 뭐 언제까지 함수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단원이 3개랑 양 많거든? 좀 걸릴 거야 아마. 복습도 하게 되면. 최대한 만들어 줄 테니까 열심히만 합시다 우리. 잘 보세요. 물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 중요한 것에 비하면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자, 그럼 여기까지 뭔 얘기했죠? 저기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는 저 녀석을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찍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직선이 만들어졌네. 그럼 앞으로 니네가 공부하는 그래프들은 꼭 세뇌를 하자. 직선이지만 저 직선은 뭐가 모인 거야?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해를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를 만든 궁극적인 취지고 그 중에 오늘은 이 직선의 형태로 점이 찍히는 함수를 공부할 건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에요. 1차 함수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일단 함수는 다. 왜 배우는지 궁극적인, 본론적인, 원론적인 얘기.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을 결국은 이건 그림이지. 직선은 그림이잖아. 도형이잖아.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거야. 함수를 만든 이유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표현을 못하니까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해를 숫자로 보여준 게 아니죠. 그림으로 보여준 거지. 이게 함수의 목적이야. 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함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들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 직선이 아닐 때도 있겠죠. 직선이 아닌 게 3학년이랑 고등학교 때다. 2학년 때는 다행히 이게 직선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 판단하기도 어때? 되게 쉬워. 근데 애들은 어려워해. 왜?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미안한데. 최악의 공부가 뭐라 그랬죠? 단원별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단어는 이거 외워서 풀고 이 단어는 이거 외워서 풀고 이 단어는 이거 외워서 풀고 이게 최악이라 그랬지. 여기 세 단어 나눠져 있다 했잖아. 그거 다 연결돼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니네가 이 단어 끝났을 때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첫 단원하고 두 번째 단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었으면 자, 첫 단원이 왜 연립방정식과 연관이 있는지 두 번째 단원은 첫 번째 단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세 번째 단원은 두 번째 단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게 머릿속에 스토리라인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게 안 돼 있다. 다시 해야 돼요. 과정하면. 진도 다음 단원 물론 2학기니까 도형이라서 진도 나가는 데는 영향은 없는데 언제 문제가 되겠어? 3학년 거 할 때 또 문제가 생겨. 얘네 아까 잡으면서 지금 헷갈려 했잖아. 내 희망을 줄게. 현재 3학년 애들도 모르는 애들 많다. 걔네들은 함수를 3번씩 한 애들인데 심각하지 사실. 어제 수업하다가 내가 충격 먹었어요. 선생님 사분면이 이거였나요? 이거였나요? 아까 제가 한 거 있잖아. 지그재그? 죽을래? 자, 함수 왜 배우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중에 우리 2학년 때 뭐 공부한다고? 점들이 직선으로 모이는 것만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제 책에 나온 걸 이제 설명할 거야. 책에는 없어 이 내용이. 저기 없다고요? 이거 없어요. 내가 유튜브에도 안 나온다 했잖아. 와. 내가 방금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이걸 써줬잖아. 함수는 기본적으로 표기가 좌변은 y밖에 없어. 질문 등식이죠. 이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를 넘겨봐. 이렇게 되지. 좌변은 무조건 y야. 잘 들어. 좌변은 무조건 y야. 우변은 뭐가 있어 그러면? x에 관한 식이지. 몇 차식이에요? 1차식. 1차식이죠. 그래서 1차 함수. 그게 다야. 알았어요? 그럼 우변은 x에 관한 1차항과 상수항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1차 함수의 형태예요. 별거 없죠. 근데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니네 이거 비슷한 표기 언제 해봤어? 1차 방정식 때 뭐 공부했죠? 쓸 필요 없는 얘기. 1차 방정식이니? 아니요. 왜? 맞아요. 대답 1차 번식 맞아요. 왜?
X가 이걸 있잖아요. 대답을 완벽하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진짜. 제 질문이 뭐였죠? 이게 1차 방정식이니 아니니 물어봤어요. 맞아요. 왜? 1차 번째처럼 딱 생겼잖아요. 저러면 찐따가 되는 거죠? 문자의 차수가 1이고 그리고 얘들아 부등식들이 얘기했잖아. 1차 부등식인데 이렇게 만약에 써있으면 유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너 시험을 안 봤지? 그러니까 모르지. 문제 1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써있으면 뭘 체크하라는 거지? A가 양수 아니고 음수일 거 아니야. 기억나? 네.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 A가 양수면 부등호 안 바뀌죠. A가 음수면 바뀌죠. 시험 문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니네가 앞으로 다루는 식의 최고창, 이건 1창의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이잖아. 문자가 있으면 꼭 체크해야 된다. 뭘 체크해? 이 녀석이 정체가 뭔가. 1차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으면 이건 0이 될 수 없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했지? 했던 거야. 그럼 똑같은 얘기야. 1차 방정식 때 이렇게 써 있었어. 내가 물어보기 뭐였죠? 이거 1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요. 아니오도 틀렸어. 몰라요. 왜 몰라요? 제가 음수 A의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음수랑 양수랑 0이요. 부등식일 땐 음수랑 양수를 따지는 게 맞았어요. 왜 그랬죠? 부등식은 양변의 양수를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지만 음수면 뒤집어졌잖아. 맞지? 아니 부등식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 맞아요? 그래서 부등식일 때는 부호도 따져야 돼. 근데 방정식은 부호는 의미가 없지. 야, 뭐 이항할 때 양수를 넘기면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어? 그런 거 해봤어? 그냥 이항하잖아. 방정식이 오히려 편해. 방정식일 땐 이게 0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돼. 부등식일 땐 0이 아닌 케이스가 양수냐 음수냐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 부등식이 원래 어려워. 부호를 다 따져야 되니까. 근데 등식은 0인지 아닌지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부호 따질 필요 없어요. 등식의 성질에 부호 따지는 게 있었니? 없잖아. 부등식은 부호를 따지잖아. 그것 때문에 양수 음수 가렸던 거고. 잘 들어야 돼 니네. 이거는 0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돼.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게 뭐였어? 1차 방정식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몰라요 라고 한 이유가 뭐야?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1차항이 살아있죠. 1차 방정식이죠. 그럼 해는 뭐야? 마이너스 넘기고 A 넘기면 이게 해가 되는 거고. 얘 다 한 거야 이거 1학년 때 얘들아. 근데 A가 만약에 0이라면 일단 1차 방정식은 아니지. 왜? 1차항이 날아가잖아요. 그 뒤에 뭐 나오는지 기억나니 혹시? 이것도 설명해줬는데 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 네. 상수항조차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었는데 기억날까요 혹시? 자 복습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수항도 0이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 개수가 다 0인 거지. 이렇게 써졌어. 해가 무수히 많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x에 5만 짓을 다 해봐도 좌변이 0이지. 100% 확률의 등식이지. 100% 확률의 등식이지. 그럼 해가 어떤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근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완전 극단적이라 그랬잖아. 0 아님이라고 써졌는데 기억날까요 혹시? 무슨 얘기야? 좌변은 죽었다 깨어나도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죠. 그럼 절대로 등식이 될 수 없죠. 어떻게 0이 아닌 숫자랑 0이 같아져? 그럼 이거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해가 없다 그랬단 말이야. 중요해서 다시 얘기했어. 알았지? 잘 들어. 자 그러면 원래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아. 그럼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니네가 뭐를 체크해야 된다 했어? 이게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다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게 못 빠졌어 물어보려고 했어. 질문 B는 왜 안 써 있을까? 상관 있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이가 얘 녀석이 1차 방정식이 되려면 1차 항이 존재해야 되는 것만 중요한 거야. 그럼 똑같아. 이게 1차 함수라며. 왜 1차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했죠? 이게 1차식이니까. 그럼 똑같아. 이게 1차식의 의미를 받으려면 이거 날아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것도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야 된다. 똑같아. B는 상수항이에요. 있던지 말던지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야. 야, 그럼 생긴 것만 보면 뭐만 바뀔 거니? 는 0이 아니라 는 y로만 바뀐 거야. 형태는 비슷해. 는 y랑 는 0으로만 바뀐 거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게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표기법이다 라는 거고, 책을 보면은 1차 함수부터 써있지 않습니다. 함수라는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 자, 순서를 좀 바꿨어 그냥. 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함수가 뭔지 말고 풀어야 돼. 이미 내가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미 함수가 정리가 끝나요. 혜민아 잘 봐라. 알았어? 잘 보세요. 잘 들어. 어려운 거 맞고 무게감 있는 거 맞는데 너무 중요해서 웃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단원이라며 초진지 모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길 웃으면서 설명하면은 머릿속에 기억 아무것도 안 남아. 알았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아까 내가 이거 출처가 뭐였어요? 이 녀석의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 맞죠? 괜찮아요? 그랬더니 니네가 해를 구하는 과정이 다 어땠니?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4가 나오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점을 찍었지. 근데 계산하는 과정을 잘 들어봐봐. x에 뭔가를 대입했더니 y가 하나가 나왔지. x에다가 또 뭔가를 대입했더니 y가 하나가 나왔지. 이런 과정을 내가 점 크게 찍은 것만 봤을 때 6번 계산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자잘한 점들도 지금과 같은 계산 과정을 똑같이 했겠죠. x에 따라서 y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은 계산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함수의 뜻이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x에다 뭔가를 대입했더니 y가 하나의 계산값이 나와. x에 따라서 y 값이 무조건 하나의 계산값이 나와. x에 따라서 y값 하나로 결정이 되는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 녀석들은 몽땅 다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점들이 직선으로 모이면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1차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개념 알겠어요? 별거 없죠? 그럼 정의가 뭐라는 거예요? 함수는 x값에 따라 y값이 오로지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무슨 비약설까? 2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개 나와도? 안 돼요. 그럼 또 질문. 안 나온다면? x에다 대입했더니 y가 계산이 안 돼. 그럼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하나만 결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x 입력하면 y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야 돼. 결론 도출은 알죠? 소리도 하지 않니? 자,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 값이 안 나온다, 그것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의 뜻이야. 말을 뭐 거창하게 썼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일단 용어 공부를 좀 해야 돼. 써 있는 게 함수 값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옷이 붙어 있냐? 아씨. 이것도 되게 쉬워. 함수 값은 잘 들어. 표기를 보면은 함수 표기가 다 거기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사이에 보면 이런 표기 보일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함수의 기본 베이스적인 표기법이에요. 근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y는 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이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대부분의 함수는 뭐 다 똑같긴 한데 함수는 기본이 좌변은 y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좌변은 y로 두세요라는 그냥 의미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fx는 뭐냐면 읽을 때 fx라고 읽어요. 그냥 f 괄호 x 아니야? fx인데 여기에서 f는 함수 영어 단어가 펑션이래요. 이거 앞글자 딴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뜻이야. 근데 잘 들어. x는 왜 있을까? 별거 없어요. 여기 x 있지 않니? 문자를 x를 쓰고 있다라는 표기법이야. 자, 그럼 해석할게. 함수인데요. x 문자를 쓰고 있는 함수라는 뜻이야. 별거 없죠? x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본 표기를 하고 그럼 함수 값이 뭐냐?
잘 들으세요. 아까 이거를 결국은 함수를 y 눈으로 표기한다고 하지 않았니? 혜민아 잘 보라고. 공부는 집중력하고 싸움이야. 쉬는 시간에 재밌게 놀다가 딴짓하면 돼요. 안 되지. 니네가 시험을 빨리 봐야 돼. 요즘도 보면 열심히는 하거든? 인정해. 긴장감이 없어. 솔직히.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지 뭐. 남일인 것처럼 생각을 보면 할 거야. 근데 왜 그렇겠어요? 안 망해봤으니까 그러지. 첫 시험이 함수가 시험범위예요, 이 사람은. 첫 단원부터 어렵단 말이야. 니네 높은 확률로 1학기 거 다 들어간다 했잖아, 시험범위. 물론 올해는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작년까지는 아직도 1학기 거 다 시험 보는 학교가 많았다니까. 죽어나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원래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의 수업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 처음 할 때 제대로만 해놓자. 알았어요? 잘 해놓고 까먹어야 될 거 아니야. 복습할 때 그래야 복구가 되지. 괜히 설명해 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잖아. 함수는 다 y 눈으로 정리한대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대입하나,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대입하나. 아니 이식하고 이식이 똑같으니까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답이 뭐 나와? 4 나오잖아. 2 대입하면 3 나오잖아. 여기다 1 대입해서 4 나오고 2 대입해서 3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예요. 같은 식이니까. 근데 함수값이 뭐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y 값이 4가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표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이게 뭐야? x좌표지. x에다 뭐 대입했다고? 1 대입했다지. 아까 함수 표기법 거든. 이게 뭐라 그랬어? 그 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라 그랬죠? 그럼 그 x에다가 1을 넣은 거야. 그 x에다가 1을 넣은 거야. 그럼 쉬워. x에다가 1을 넣었다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괄호 안에 원래 x가 있었잖아. 그거 지워버리고 1로 바꾸는 거야. 그냥. 무슨 뜻일까요 이게?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죠? x에다 뭐 집어넣었다고? 1을 넣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y좌표가 뭐가 나왔어? 4 나왔지? 4 나왔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에다가 이 함수에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y좌표가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쓰면 끝이야. 근데 아니 쌤 왜 이거랑 y좌표랑 똑같아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y랑 뭐랑 같다고 써있어? fx랑 같다고 써있지. 근데 쉽게 생각해봐. x랑 y는 기본 의미가 뭐니? x좌표, y좌표란 말이야 얘들아. 근데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다는 표기를 x 대신에 1 넣으면 이렇게 쓴다며. 예? x 대신에 1 넣으면 이렇게 쓴다며.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대? 4가 나왔다며. 그러면 함수 표기를 보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등식이에요 이 사람들아. 아 물론 등식의 성질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랑 같은 거 아니니?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뭐라고 의미가? y 좌표. 야 1 대입했더니 y 좌표 뭐 나왔어? 4 나왔다며. 4 나왔다며. 그래서 f1은 4라고 만들어진 거야 그냥. 함수 기본 표기법에서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정리할게. y는 fx에서 만약에 x에다가 1을 대입했으면 여기다가 1을 넣은 거고 그때 답이 뭐가 나왔어? 4가 나왔으면 그게 그냥 y좌표로서 4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 하는지? 그럼 결론 함수값은 뭐라고 설명하면 돼? y좌표예요. 끝. 결론 y좌표가 함수값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는 f 괄호 써있는 거 뭐라고 이해하면 돼? 아 이렇게 써있으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구나 라는 것까지 니네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죠? 2 집어넣은 거죠? y좌표 뭐 나왔어요? 3 나왔죠?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3인 거야. 괜찮아?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또 함수의 정의에 따라 또 대입을 해볼래? x에 따라서 y가 하나씩 나왔지. 2개 나왔어? 안 나왔어? 3개 나왔어? 아니잖아. 하나씩만 나왔잖아. 이런 게 모든 함수의 기본 특징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게 함수값의 기본적인 취지고 거기 괄호 3번 함수의 그래프라고 써있는 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따로 얘기하진 않고
8-2번이 이 내용입니다. 거기 써 있는 거. 그다음에 8-3번이 그래프라고 적혀 있는데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 있죠? 자, 이것만 얘기하고 잠깐 또 쉴게. 알았지? 자, 8-3번 얘기하는 거야. 자, 8-2번 저기 써 있고 8-3번 기본 그래프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그림 그려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얘들아. 잘 들어. 요거 그대로 얘네 재탕할 거다. 잘 들어보세요. 요거 좀 바꿀게. 이게 원래는 이거였잖아. 다른 해가 모수임하는 방정식을 한번 내가 써볼게. 뭐냐면 요거죠 원래? 요거죠? 요거도 한번 그려보자. 자, 요거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요거 칠 거야. 잘 들어. 나는 저 노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생각해보니까 이걸 노란색으로 그렸네. 색깔 바꿀게. 파란색 그래프 안 그려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점을 찍어보자. 몇 개만 찍어보자. 야, 노가다로 대입 좀 해볼게요.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y는 2 나오지. 잘 들어. 0,2 괜찮니? x에다 1 넣으면 y는 1 나오죠. 1,1. x에다가 2 넣으면 y는 0 나오죠. 2,0. x에다가 3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죠. 3, 마이너스 1 괜찮니? 하나만 더 넣어보자. x에다가 4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지. 아까랑 점 찍는 게 비슷하지? 이거 말고도 다른 점들을 찍어보면 얘도 어떻게 찍혀 점들이? 직선의 모양으로 찍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저 파란색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된다 라는 건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거 두 개를 그렸냐면, 자, 그 내용이 지금 8-3번 얘기하는 거야. 맨 이상한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 첫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뒤에 거는 좀 이따 얘기하자. 자,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와. 번호 까먹었다. 3번이었나? 3번이죠? 4번인가? 헷갈리네. 내가 책이랑 순서를 좀 다르게 써가지고 영상 보고 쟤랑 잘 써. 이거는 알았지? 평행이동인데 이 두 개를 왜 그렸냐면, 지금 내가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까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 둘이 평행 관계야. 근데 그림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왜 평행인지는 좀 헷갈리지? 당연한 거야. 처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의 관계를 한번 잠깐 볼래? 얘는 0,5죠. 얘는 0,2죠. 잘 봐. 여기 있는 점을 하나, 둘, 세 칸 끄집어 내려면 얘랑 똑같지. 세 칸이라 했어. 잘 봐. 요 점 봐봐. 1,4죠. 밑으로 하나, 둘, 세 칸 끄집어 내리면 겹치지. 얘도 하나, 둘, 셋 겹치지. 하나, 둘, 셋 겹치네요. 다 겹치는 거 보여? 몇 칸이야? 세 칸 아래로 다 끄집어 내리고 있다는, 굳이 의미 부여하면은 공통점이 있지,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참고로 마이너스 3이라고 쓴 이유는 아랫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니네가 초등학교 아니네, 중학교 1학년 양수함수 개념 공부할 때 벌써 했던 거야.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x축은 이게 음의 방향이지 y축은 위로 갈수록 커지잖아. 알죠? 이거 1학년 얘기잖아 얘들아. 그럼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작아지는 거니까 음의 방향이란 말이야. 몇 칸 작아졌어? 3칸 작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거야. 뭐 얘기하고 있는데 웃긴 거야 니네. 자, 그러면 규칙이 뭐라고요? 모든 점들이 아래로 3칸씩 움직였어. 자, 그럼 1예로 대표적인 6개의 점만 찍었지만, 여기 나머지 점들도 표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3칸씩 하나, 둘, 셋 내려가면 파란색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왜 평행 이동이라고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뒤에 나오는데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둘이 서로 똑같아. 선생님 왜 그게 똑같죠?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뭐였어요?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다 세 칸 밑으로 내려오면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자.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선이라고 잠깐만 최면을 걸어봅시다. 여기 있는 직선을 세 칸 아래로 끄집어 내리면 파란색 직선하고 똑같아지겠네요. 그러면 점들이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말한 거가 평행이동의 전부야. 다시 말할게. 여기 있는 직선을 그냥 끄집어 내려. 몇 칸 끄집어 내려? 하나, 둘, 세 칸 끄집어 내리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어떻게 돼? 일치하죠. 좀 다른 얘기로 하자. 포개지는 거지. 괜찮니? 그게 평행이동의 개념 두 가지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평행이동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어요? 점들이 다 세 칸씩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네. 규칙이라네. 그래서 평행이동의 첫 번째 중요성은 점들의 이동이라는 거. 규칙적 규칙성을 띠는. 근데 이게 함축적인 단어야. 왜 점이야? 아니 가까부터 얘기했잖아. 이 노란색은 직선이 아니라며. 어디 갔어? 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 해들의 모임. 그래서 점인 거예요. 다 연결되죠?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단어부터 내용이 다 연결 안 돼 있으면 니네 공부 안 돼 있는 거라니까. 문제는 못 풀 수 있어. 개념은 완벽해야 돼. 알았어요? 어려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내가 아까 얘네들이 평행하다고 한 이유가 뭐였냐? 직관적으로 노란색 직선을 세 칸 끄집어 내리면 얘랑 평행하다며. 맞니? 근데 니네가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평행이란다. 일치하고 포개지는 거를 언제 공부했냐면 평행한 관계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했냐 이거? 평행선 언제 했어요? 최근에 1학년 2학기 때 평행선 있었잖아. 아니 이 사람들아, 니네 동의각 억각 증명을 할 수 있니? 네. 동의각만 얘기해보자. 동의각 증명 어떻게 했어?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알잖아. 네. 증명 어떻게 했냐? 평행하다.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 직선을 자 둘이 평행할 때잖아. 평행선은 적당히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끄집어내리면 포개집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기울어지지 않고 끄집어 내려면 포개진다 했지. 얘도 똑같은 거야.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거야. 세 칸. 얘는 몇 칸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온 거지. 그러면 직관적인 판단이 이거지.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렸을 때 포개지면은 반드시 그 둘은 무슨 관계야? 평행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행이동인 거야. 베이스가 뭐예요? 1학년 2학기 거예요. 물론 요것의 구체적인 근거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일단 1학년 얘기만 봤을 땐 이거라는 거야. 몰랐어? 좋아. 나만 아는 거냐? 자, 그러면 두 번째 거가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죠?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끄집어 내렸더니 포개졌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얘는 직선이니까 사실은 모양적인 특징은 사실은 없어. 그냥 쭉 뻗어있잖아. 재미는 없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이게 사람이 올라가는 언덕길이라고 생각해볼게. 좀 딱 생각해보면 올라가기 되게 불편하게 생겼죠?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 근데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왔다고 했으면 이 녀석의 기울어짐과 이 녀석의 기울어짐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평행선이 아니야. 이거 그대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리면 얘랑 포개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끄집어 내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평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평행하다며. 그러면 평행한 관계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경사진 정도로만 보면은 이거 올라가는 거랑 이거랑 올라가는 거랑 스트레스는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쉽게 생각하자. 경사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언덕길의 생김새가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언덕길의 모양이 완전 똑같다고. 그거를 모양이라 그랬죠, 모양. 그럼 결론이 뭐냐면 평행 이동이 하게 되면은 옮기기 전에 노란색 직선과 옮긴 후에 파란색 직선은 모양이 똑같은 거야. 기울어진 정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인데 독특하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양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사실 책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하면 왜 이딴 단어 쓰는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평행이동 시키기 전후는 경사진 정도, 즉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고 쉽게 평행이동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킨다고 그랬어요? 점들을 똑같이 움직입니다. 세 칸이건 네 칸이건.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키면 포개진대. 반대로 얘기하자. 아래에 있는 파란색을 어떻게 움직이면 노란색과 포개질까? 위로 세 칸 올라가면 되겠지? 같은 얘기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점들이 똑같은 규칙성을 띠고 이동한다는 거 하나. 근데 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실 이거. 기울어진 정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뮤직하게 뭐라고 부른다? 모양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빨간색을 쓴 이유는 우리 처음으로 함수하고 있는 거잖아. 니네가 고3 때까지 공부하는 모든 그래프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풀어요. 최초로 연습하는 게 이거야. 근데 이게 고3 때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논리야. 처음에 얘기한 논리가 뭐였어? 해가부 수임하는 방정식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겠다? 그림을 그릴래. 이게 중요한 거고, 평행 이동도 1차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학년, 고등학교, 고2, 고3 다 나온단 말이야. 그때마다 이 개념 쓸 수 있다 보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쓴 거야. 알겠나요? 알겠나요?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미안한데. 그러면 원칙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그래프가 정말 세상 중요하긴 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 니네가 만약에 내가 숙제를 100문제를 내줬어. 100문제 다 그림 그리려면 어때? 너무 힘들지. 그래서 수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평행이동 개념을 정립하면서 특징을 하나 알아냈어.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한 Y축 방향 평행이동인데, 참고로 중3 때에는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추가로 등장해요. 다른 반도 이거 설명할 때 다 죽어서 집에 갔어. 근데 진짜 중요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희망을 줄게. 중2 때는 이거 안 나오겠죠? 이것만 잘하면 돼.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규칙이 뭐냐면 두 식을 보세요. 아까 노란색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게 됐어? 아래로 3칸 끄집어 내렸다고 마이너스 3이라고 썼지. 계산 한번 해볼래?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 식이 만들어져? 마이너스 3이요. 그게 공식. 다시 마이너스 3칸 모든 점들 끄집어 내리면 파란색이 되잖아 했지? 식만 바라봤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파란색이 만들어지 안 만들어지? 만들어지죠. 이게 Y축 방향 평행이동 공식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게. 이거를 노란색을 만들려면 3칸 끄집어 올리는 거라면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을 더하면 돼. 공식이에요. 그럼 애들이 환원성을 질러. 우와, Y축 방향 평행이동 그냥 움직인 칸수만큼 더하기 빼기 하면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망한다. 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함수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1도 안 돼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를 계산적으로만 푸는 인간들이 많아. 얘네 정비례 반비례 때도 그랬을 거야.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자, 이거 되게 쉽잖아요. 야, 더하기 3 빼기 3 하는 거 어려워? 정말 쉽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저거 계산만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니네 오늘 숙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2단계 문제 풀 때 평행이동 유형 나오잖아. 그림 한 번씩 다 그려봐야 된다. 나중에 얘기할게. 이 계산만 해서 답 내면 망해요. 망하고 싶으면 이것만 하세요.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내가 몇 년째 수업을 하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못한다니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돼. 이걸 몇 번 해봐서 눈에 익었다. 당연한 거잖아. 굳이 안 그래도 보이는 거잖아. 그때는 계산만 하면 되는데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 낭만한 습관 때문에 이거 안 그리지 당연히. 물론 A단계랑 풍산자에서 이거 그리는 거 연습이 있긴 해.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원리 무시하고 공식만 쓰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얘들아. 알지. 그러니까 반드시 좀 명심했으면 하는 건 그림 한 번씩만 좀 그려봅시다. 이게 하나 더 있어. 함수를 못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야. 그래프를 안 그려. 못 그려. 개념 정리 안 돼 있다. 네? 계산적으로만 접근한다. 그래프 안 그린다.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함수 못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할게. 세 개 잘 돼 있으면 문제는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개념 원리 설명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이해 다 돼. 어? 왜 저게 저렇게 되지? 못 알아듣고 앉아있으면 세 개 중에 하나가 누락되는 거야. 2월 중순까지 함수 할 거니까 천천히 할 거니까 잘 정리하자고. 개념 설명할 양으로 보면 첫 단원이 제일 많아요 사실. 알겠지? 아까 평행이동까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는 Y축 방향 평행이동만 나온다고 했는데 왜 Y축 방향인지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림에 드러난 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밑으로 3칸 끄집어 내리면 파란색과 포개지고 파란색을 위로 3칸 끄집어 올리면 노란색과 포개진다. 아까 말한 게 이거죠. 그럼 움직이는 방향이 어때요? 아래? 위. 이로만 움직이고 있잖아. 좌우는 아니지.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위, Y축 위쪽 방향, Y축 아래쪽 방향. 마치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게 방향성이 Y축과 똑같기 때문에 Y축 방향 평행 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게 Y축 방향이야. 미리 얘기하지만 중3 때 X축 방향 나오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겠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거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중2 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다는 건 잠깐만 얘기했고 2개 남았어요. 이제 A단계 핀 사람은 이제 세 번째 A단계 페이지일 거야. 절편 기울기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 하면은 오늘 설명할 건 없고 자 보자. 얘도 1차 함수를 통해서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2학년 1차 함수 때만 쓰고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고3 때까지 쓰는 또 얘기인데 얘는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일단 절편이 뭐냐면 개념상 교점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교점이냐면 X축 아니면 Y축과 직선 그렸죠? 이거 우리가 그냥 그래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프. 거의 교점을 얘기합니다. 일단 니네가 3학년 되고 고등학교 되면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적을 필요 없어. 교점이 뭔지만 잠깐만 이해하자면 3학년 때는 곡선을 공부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야. 물론 그 그래프는 점을 찍어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다 치자. 아직은 이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얘기만 한번 뉘앙스만 느껴보자. X축의 교점이 아니면 Y축하고의 교점을 절편이라고 한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교점이 여기 X축하고 두 군데에 생겼지. 그럼 절편이라 볼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교점이니까. 근데 누구하고의 교점이야? X축하고의 교점이죠.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절편 중에서도 X절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풀었으면 돼? X축하고 교점이야. 그러면 Y축하고는 여기 하나 만났지. 그럼 이거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Y절편이라고 부르면 돼. 별거 없지. 근데 이것만 보면 쉬운데 애들이 생각보다 절편을 잘 못 찾아.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 개념 숙지 부족이야. 저 두 절편의 특징이 뭘까를 확인하는 게 지금 4번 된 거야. 4번 된 거. 잘 봐. Y절편 먼저 얘기합시다.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Y축하고의 교점이죠. 근데 특징이 있다. 니네 좌표 표면에 찍히는 이런 점들은 다 몇 콤마 몇 하고 X좌표, Y좌표가 있잖아. 근데 절편 찾을 때는 몇 콤마 몇이라고 안 써.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결론부터 얘기할게. 교점이면 X, Y 무슨 좌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무슨 좌표만 언급하냐면 Y 좌표만 언급해요. 다 이유가 있어. 자, 특징이 뭐냐면 니네들은 이미 좌표 표면을 1학년 때 했단 말이야. 잘 보세요. 파란색은 Y축과하고의 교점이 어디 있어? 나 일부러 안 지웠어? 이거지.
좌표가 뭐야 이거? 0,2인 거 괜찮니? 잘 들어. 너희는 오늘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해 이거. 노란색 그래프는 y축과의 교점 여기 있네. 좌표가 뭐예요? 0,5예요. 특징이 뭐니? x좌표가 0이지. 왜 이래? 1학년 때 한 거야. 잘 봐. 좌표는 0,-1입니다. 0,-1입니다. 니네가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y축 위의 점들은요, x좌표가 다 0이야. 1학년 때 했다고. x좌표가 0이야. 뭐라 그랬어?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답정너야.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절편 계산할 때 x좌표가 그냥 할 것도 없는 거야. 100% 0이잖아. 그러니까 표시할 때 x좌표는 생략하는 거야. 이유가 그거예요. x좌표 0이니까 뭐하러 쓰고 앉아있어. 무조건 0인데 하지 말자. 얘만 쓰자. 그러면 파란색 직선의 y절편을 0,2라고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만 대답하겠다고? y절편.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란색 직선의 y절편은 물어보면 2만 대답하고, 노란색 직선의 y절편은 5라고만 대답하고. 이유가 뭐라고? x좌표가 100% 확률로 0이다. 근데 그게 y절편 찾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다 설명해 줄게. 잘 들어보세요. 일단 y좌표만 쓰는 이유가 내가 뭐라 그랬어? x좌표가 무조건 0이라는 거죠. 이유는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 (1학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y절편을 찾는 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분필이 어디 갔냐? 그럼 니네 y절편 찾는 실전 감각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y절편은 y축 위의 점이네요. 무슨 좌표가 0이라고요? x좌표가 0이래요. 근데 그게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1차 함수뿐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그래프의 y절편을 찾고 싶으면 x가 무조건 0이라는 특징이 있다 했죠. 그게 키워드예요. 어떻게 하냐면 실전적으로 모든 그래프에 y절편을 구하고 싶다. 특징이 뭐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x좌표가 0이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다 나와. 고3 때까지. 1차 함수만? 아니야. 계속. 자, 확인해 볼래? 2랑 5인 거 알았지? 잘 들어. 그래프를 안 그렸고 식만 알아. 자, 나는 지금 파란색 식만 알아요. 좀 지워졌네. 이것만 보고, 자, 그림 안 그렸습니다. 잠깐 저걸 최면을 봅시다. 얘만 알아. y절편 계산하고 싶어. 실전적인 감각이 뭐래? x에다 0 넣어봐. 2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계산 방법이야. 이러면 또 흥분해 또. 와! x에다 0 넣으면 돼. 물론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 이유가 항상 중요하잖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이다. y축 위의 점 무조건 뭐가 0이다?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힌트를 희망을 줄게. 이거밖에 없어. 다른 방법 있지도 않아요. 고3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 더 나오면 나를 찾아와서 죽여도 돼. 아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 근데 x에다 0 넣으면 된다고. 그게 다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겠냐? y잖아. 반대 문자에다 대입하는 거야. 문자가 x, y 두 개밖에 없잖아요. y절편 구하고 싶어? 반대 문자 x에다 0 넣으면 돼. 고3 때까지라 그랬어. 1차 함수를 통해서 최초로 학습하는 거야. 자, 눈치가 있으면 아까 x축하고의 교점도 있다며. 머리가 있으니까 추정할 수 있지 않니? 이거 보고 한번 참고해봐. 얘는 뭐겠어? x축하고 보고 해봐. 그래 상관없어. x축과 그래프의 교점에 이번엔 무슨 좌표만 쓸까? x좌표만 쓸 거야. 똑같아. 세트맨이야. 자, 왜 그럴까요? 카피해보세요. 왜? 이유가 뭘까요? y좌표가 무조건 0이라는 거지. 반대죠? 반대? 왜 y좌표가 무조건 0이야?
x축하고 교점이죠. 좌표는 2,0이네요. y좌표가 100% 0이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이지. y좌표가 무조건 0이지.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이야. 자, 왜 그래서 x좌표만 쓰느냐?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무조건 0이라는 거야. 자, 그럼 실전적인 감각 또 카피. 나 그 그래프의 x절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가 뭐 대입하면 돼? 그렇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고3 때까지 다 이것만 써요. 자, x기 때문에 y에다가 0 대입한다라고 일단 외우긴 하세요. 진짜 알아야 되긴 하는데 항상 근거를 들어야 해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이다. 그러면 우리 또 똑같은 얘기 해볼게. 이번엔 요거 갖고 한번 해보자. 요거 x절편 이거라고 알았지? 그럼 뭐만 쓰는 거야? x 좌표만 쓰니까 노란색 함수의 x절편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5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렸다. 얘만 보고 x절편 구하고 싶다. 어디다가 0 대입한다? y에다가 0을 대입한다. 그럼 특징 하나 알고 넘어가죠?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거든. x절편 계산한다고 했지? 어디다가 5 대입한다고? y에다가 0 대입해. 자, 그럼 y에다 0을 대입하면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 그냥. 저식 기준으로 연습해볼게. x에다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맞죠? 쉽지? x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야? 5죠? 크게 이거야. 아, 지웠다. 여기 안 지웠다. 여기 여기 남았어. 여기.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 니네 눈에 이게 뭘로 보이니? 등식. 네! 공정식이요. 그렇죠! 두 개 다 나왔어. 아주 잘해. 역시 세뇌 효과는 대단하다. 응?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차 함수였는데 y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y 대신 0 넣은 거잖아. 그럼 는 0이 됐으니까 뭐야? 등식이죠? 방정식이지. 그럼 니네가 찾은 x는 사실 뭘 구한 거죠?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야. 따라서 이것도 고3 때까지야.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x절편 계산하는 방식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100% 따라옵니다. 규칙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물 흐르듯이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 다 풀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뭐 구할 때? x절편 계산할 땐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아까 이거 y절편 5였지. 대입 한번 해볼래? y절편은 x에다 0 넣는 거라 했죠? 그럼 y는 5 나왔죠? 아까 했지? 근데 이것도 특징이 있어. 5가 원래 뭐였어? 식에서? 1창 상수항이죠. 답이 5가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규칙이야. y절편을 계산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상수항이 100% 확률로 y절편. 2차 땅굴 파고 왔다.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 탓이에요. 억울로 끌지 마. 자, 뭐라 그랬어요? 아씨 진짜. y절편은 항상 어떻다? 주어진 식의 상수항이 y절편이에요. x절편은 어떻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x절편이에요. 100%예요. 100%. 알겠죠? 또 별로만 외워라. 그럼 얘들 이런다? 네. y절편은 이거겠지. 1이다. 1억이겠지. 예? 맞죠? 이유를 대답할 수 있으면 써도 된다고. 왜 상수항이야? x에다가 0을 넣기 때문이다. 한 번만 대답하면 되잖아. 근데 y절편은 x에다 무조건 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차항이 지워진다. 따라서 상성밖에 안 남고 그게 뭐야? y절편이라는 거. 이거 대답할 수 있다. 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쓰세요. 알았죠? 항상 바보들은 어떻게 공부해? 외워서 푼다니까 결론만. 자, 그래서 절편의 특징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집에서 잘 써. 근데 하나 더 남았어. 오늘 지금 수업 설명하니까 1시간 넘어갔거든 벌써? 역대 부분은 좀 긴데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보시고. 행복하다. 자, 오늘은 그래서 라이트 쌤 풀이 나갈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쪽지 시험 봐야지. 네? 까먹을 줄 알았지. 아, 까먹고 귀여워. 있었어요. 아, 진짜. 오늘 남아서 보겠네, 또. 제 시험도 봐야 되는데. 넌 본 시험도 봐야 되는데. 전 그냥 집 갈 건데. 시험 나와서 봐야 돼요? 시간 없으면 나와서 보기로 했잖아. 그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봐요? 아니 왜요? 나가요. 20분부터 수업인데 그 전에 끝낼 수 있으면 연습. 오늘은 연립방 정식이에요. 네, 연립방정식 가관법 대입법밖에 없어. 빨리 그렇다. 빨리 보자. 알았어, 최대한 이거 설명하고 바로 볼게. 자, 아직 많이 남았어. 1시간 남았어. 자, 30분부터 쪽지 시험 보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잖아. 30분 내에 끝내줄게. 됐니? 자, 기울기. 근데 이게 길어. 자, 오늘 개념 설명 중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2분 20입니다. 내용은 안 복잡한데 가치가 중요해. 어느 정도냐? 물론 고3 때까지 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쓰는데 나중에 수학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때 그 미분의 개념의 시작이 예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오죽하면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인데 기울기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니네 지금 책 마지막 페이지, A단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색칠된 글씨 보여? 네. 그거 써 있어 그대로. 그게 기울기의 뜻이야. 자, 그래서 많이 얘기한다고 농담이고 중요성만 증명.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분적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것도 있고 1차 함수에서 최초로 등장한다는 거 알고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써있는 거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정의는 노란색 칠칠된 게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기만 보면 돼. 바로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1차 함수에서 x값을 증가량이라고 썼는데 증가량이라고 공부하면 너 처음에 좀 헷갈려요. 왜? 증가는 커지는 개념이지. 그 국어사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증가라는 단어로 외우지 말고 변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공부하세요. 내가 여기다 써줄게. 왜냐면 변화라는 건 커질 수도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가라는 단어는 뉘앙스상 커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애들이 이 기울기 적용하는 게 좀 헷갈려해요. 그래서 표기법을 변화라고만 바꿔놓읍시다. 일단 그게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자, 그럼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비율이 무조건 일정하대. 그건 계산해보면 아는 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직관적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는데 곡선 같은 경우는 x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비율이 시시각각 바뀌어. 나중에 할 거야. 하는데 직선은 잘 보세요. 이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있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올라가. 물론 올라가면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부들부들거리면서 힘들겠지. 점점 올라가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체력이 무한대야. 예? 체력이 안 빠진다고 그러면서 힘들진 않아. 그럼 나의 의견은 뭐야? 동일한 출력으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은 경사도니까 똑같은 고통만 받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언덕이 있어.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올라갈 때 편하지. 점점 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단적인 예가 이거야. 직선은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 써 있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비율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트레스가 똑같아요. 근데 곡선 같은 경우는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거기 말하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이 시시각각 바뀐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결론, 직선은 안 변하지. 스트레스가. 그게 거기 써 있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변화량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기울기가 1차 함수 식에서 어디 써 있냐면 1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앞으로 부른답니다. 우리 아까 경험한 거 있어요. 1차 함수 식의 모든 식의 상수항은 y절편이라는 거지. 그럼 이 띠값은 일단 뭐야? y절편. 아까 한 거죠. 아까 이미 했잖아. 얘만 하자. 근데 뜻이 뭐라고 써 있어? x값의 변화량에 대한 증가량 아니야. y값의 변화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동일한 값을 갖고 그거를 1차항의 개수에서의 기울기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뜻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x의 이거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 이 녀석이 기울기.
근데 말로만 써있으면 이게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러면 체험을 해야지. 잘 봐봐. 우리 아까 그렸던 식 중에 하나. 처음에 떠들었던 식이 이거였지? 이거 해가 많아서 함수로 바꿨죠? 그게 이거죠? 지나는 점 두 개만 한번 찾아봅시다. 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대입하면 4지. 맞아요. 3 대입하면 2죠. 맞죠?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말 그대로 변화한 크기야. 변화라는 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했죠. 잘 들으세요. 이거 헷갈린다. 처음 하는 거니까. x의 변화량이면 x 좌표만 보는 거야. 자, x 좌표 이거랑 이거 맞나?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좌표가 요거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x 좌표는 1이었다가 3이 됐죠. 얼만큼 변했어요? 2가 커졌지. 그게 변화량이야. 그럼 2가 커졌다는 건 플러스 2 값이라고 쓰는 거야. 계산은 쉬워. 그럼 y는 어때? 4에서 2가 됐으면 줄었지. 얼마 줄었죠? 2가 줄었죠. 우리 감소한 거는 마이너스 개념 아니니? 그래서 2가 줄었어요라고 딱 쓰는 거야. 분수예요. 계산해보면 얼마죠? 마이너스 2요. 1이죠. 1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 x의 개수. x의 개수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이지. 이거랑 무조건 똑같아. 그래서 x의 개수를 기울기로 이름을 하나 정한 거야. 규칙이야. 그럼 이것만 알면은 아 그냥 저렇게 변화한 거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잖아. 첫 번째 주의점은 내가 지금 변화한 걸 어떻게 계산했죠? 앞에 잘 봐봐.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2가 커졌고 2가 줄었다고 계산했잖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 계산적인 건데 앞에 점 기준으로 두 번째 점을 계산했으면 반드시 x좌표와 y좌표의 계산하는 순서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x좌표는 이렇게 보고 y좌표는 이렇게 보고는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2에서 4가 됐으면 2 커진 거잖아. x좌표는 1에서 3이라고 봤으면 2가 커진 거잖아. 2에서 4가 됐으면 2가 커진 거잖아. 그럼 그때는 2분의 2가 되지 않아? 그럼 안 맞잖아. 계산 오류 생긴다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점은 이거 주의점 이거 하나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 하긴 해도 돼. 변화한 양을 계산을 하긴 하는데 반드시 계산 순서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통일만 시키시면 돼요. 무슨 얘기야? 꼭 앞에 점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어 얘들아. 뒤에 점 기준으로 봐도 돼. 하나만 더 연습하자. 이건 필기할 필요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 한번 계산해봐. 이거 두 개 지나는 1차 함수래. 그럼 뒤에 점 기준으로 이번에 한번 봐볼래? x좌표 보세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이 됐네요. 얼만큼 커졌죠? 얼만큼 변화했죠? 3이 커진 거지. 근데 이거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봐. 머리로 계산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변화한 양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특히나 이런 데 문자가 있으면 계산이 힘들거든. 니네가 아까 이걸 2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문으로 계산이 됐지. 근데 계산을 직접 할 때는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x좌표끼리 차를 계산해야 돼요. 잘 보세요. 2지. 이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에서 1을 빼면 2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3에서 1을 빼면 2잖아. 잘 들어. 계산하는 순서를 맞춰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뺐어요? 두 번째 점의 x좌표에서 첫 번째 점의 x좌표를 뺐죠. 그럼 y좌표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두 번째 점의 y좌표에서 첫 번째 점의 y좌표를 빼야 돼. 이것만 지켜주면 된다고. 이해됐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반응이 나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순서만 잘 정하면 돼. 요거 먼저 할 거냐? 요거 먼저 할 거냐? 순서만 정해. 얘부터 해볼까?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계산해?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돼. 암산해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3이지? y좌표도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를 빼라고. 알겠니? 그러면 3 빼기 5니까 플러스 8이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하면 돼. 요거 보여주려고 한번 보여준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거는 다 계산한다. 연습하면.
그러면 기울기를 공부했을 때 니네가 일단 이거 파란색 글씨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야 내가 지금 절편도 실전 감각 막 써놨잖아. 그럼 이 기울기를 봤을 때 계산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치죠. 그러면 어떤 때 써먹는 게 좋을까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 쓰면 좋을까요? 공부할 당연히 문제 딱 나올 때? 영상 보고 필기할 거니까 이거 지울게. 저 활용 같은 것도 없잖아요. 쭉. 일단 뭐 이거 실시간에서 어떻게 써요? 자 기울기 실생활에서 그거는 없지. 자 실생활에서 말고 문제 풀 때 기울기를 쓸 수 있는 기울기 각일 때 어떤 문제 나오면 기울기 각일까? 지금 내가 계산을 2번 했지. 이거 정체가 뭐였죠? 이 녀석이 지나는 점이었지. 방정식이 해지불로 지나는 점을 2개가 적혀있더니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요거는 내가 예시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 2점을 지나는 1차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 순서만 잘 맞춰서 계산하면 기울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온다고. 그럼 2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지나는 2점을 알아야 돼. 지나는 2점을 알아야 돼. 하나만 적혀있어? 기울기 계산 못 해. 물론 일부분이 이게 비어있는 거는 10까지는 세울 수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어때? 기울기를 정의, 즉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나는 점 2개를 모르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전적인 감각, 선생님이 주장은 이거예요. 함수 문제 푸는데 지나는 점이 2개 또는 이상 주어져 있으면 거의 높은 확률로 기울기 각이야. 정의가 그래. 지나는 점 2개 하면 별것도 없어. 얘 그냥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절편 아까 얘기했잖아. 계산하는 거. 자, 그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그래프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앞에 보면은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도 나와 있어. 자, 이거 2개만 연습할게. 금방 끝나니까 잘 봐. 지금 쉬는 시간 끝나고 결국은 절편이랑 기울기 했죠? 함수를 못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 그랬냐? 그림을 잘 못 그린다 그랬지. 마지막에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건 나는 자기가 1학년 때 했던 정비례 반비례 좌표 표면과 그래프 좀 힘들어했던 사람이면 이 단원 하면서 좀 보완을 철저하게 해야 돼. 정말 많이 틀려야 돼, 이 단원 자체가. 자, 그러면 6번으로 할까? 책에 2가지가 나와 있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절편 2개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 이유는 이게 쉬워. 연습 한번 해볼게. 제가 부탁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 문제 풀 때 기본 옵션 사항은 뭐냐면 그래프를 한 번씩은 좀 다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래프 그리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정작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상당수거든. 근데 생각해봐. 그림 그리는 연습 1도 안 돼 있으면 풀어요? 그게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야. 그림 그린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대입만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지 말자. 그래서 나름 이거는 니네들의 학습 상태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절편만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연습합시다.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요?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래요.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무슨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방정식이 만들어진대요. 맞죠? 마이너스 2지?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2라고 찾는 거예요. y절편은 공식이 뭐였어? 성수항이 y절편이었잖아. 이유는요, x에다가 0을 넣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이야. 그러면 y절편을 계산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8이라고 대답하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좌표로서 나타내면 뭐라고 해야 돼? x좌표가 0이잖아요. 따라서 0,8이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고, 이것도 y절편 말고 x절편 계산하세요 라고 써있으면 계산은 이거지. 하지만 좌표는 뭐야?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좌표평면 그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별거 없어. 마이너스 2,0을 수직선에서 이제 좌표평면에서 찾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면 이거 아니야? 자리가 없다. 0,8이면 둘 비율 안 맞춘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칸을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니네가 2단원에서 공부하는 그래프는 다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자대고 반듯하게 이으면 돼. 이게 그래프야. 쉽죠? 이게 제일 쉬워. 점 2개 찾아서 자대고 잇는 거야. 무슨 점을 찾아요? 절편 2개. 계산하는 방법은 쟤네 당했잖아.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애들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비선호 방식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야. 기울기를 써먹으래. 그럼 애들이 이걸 왜 귀찮아할까? 말 그대로 방법이 귀찮으니까. 당연히 귀찮아한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 하지만 수학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합니다. 물론 x절편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1차 함수는 x절편보다는 y절편을 좀 더 선호해. 이유는 상수항이 y절편이라는 개이득을 얻었잖아. 그래서 저건 좀 써먹겠다라는 거야. 문제는 얘야. 똑같은 거 같다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는 4죠? 괜찮지? y절편은 8인 거 괜찮지? 그럼 그림에다가 어떻게 반영하냐? 잘 봐야 돼. 순서 y절편 8을 그림에다가 찾아서 찍으세요. 그럼 여기라고 치자. 8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애들이 싫어해. 기울기의 정의를 써가지고 잘 들어. 직선은 무슨 짓이 있더라도 지나는 점 2개를 찾아서 자를 대고 이을 수밖에 없어요. 점을 하나만 알면 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봐 라고 하면 하나로 결정할 수 있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릴 때는 지나는 점 2개를 찾긴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절편이라고. 왜? 2번 계산해서 자대고 이으면 되니까. 이것만 하지 마.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하느냐? y절편 점 하나 찾았지. 또 다른 점을 어떻게 찾아? 기울기로 찾겠다는 건데 기울기의 정의를 통해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잘 들어. 기울기가 4죠. 기울기의 정의가 아까 뭐였니?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었다. 근데 쉽게 보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었어. 근데 정의가 생겨먹은 게 하필이면 무슨 모양이냐면 분모분의 분자. 분수예요. 아니 쌤, 얘는 분수가 아닌데요? 이 사람들아, 분수로 안 보이는 건 저 4는 자연수잖아. 유리수 아니니? 유리수의 뜻이 뭐였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잖아. 그 중에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와 소수 쳤다는 거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구분짓는 기준이 뭐였어요? 자연수는 굳이 분수로 나타낼 필요가 없지. 음의 정수도 마찬가지지. 0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한소수, 즉 5분의 3 같은 거. 죽었다 깨어나도 분수 아니야? 무조건 분수지. 그래서 분류가 뭐였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잖아. 그럼 이걸 알았다면 네 눈엔 이게 분수로도 보일 수 있어야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연습해보자. 이걸 분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지. 간단한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산을 하니까. 근데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분수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분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럼 제가 분모는 뭐였어? 아까 정의가? x의 변화량이었어. y의 변화량이었어. 그럼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1이 뭐를 보여? x가 1 커진 거야. 점 하나 찍었죠? x가 1이 커졌다는 얘기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은 0,8 아니니? 야, 0,8 기준으로 x가 1이 커진 거야. 무슨 좌표가 커졌어? x좌표. 그럼 0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지. x좌표가 1이 커졌다. 0에서 1이 커지면 1이잖아. 알겠니?
계산 어떻게? 1을 더하면 돼요. 그냥. y좌표는 어때요? 4가 커진 거지. 플러스 4잖아. 네? 그러면은 8에다가 4를 더하면 돼. 그럼 최종 좌표는 얼마야? 1,12죠. 이거 좌표에 찾아서 찍으면 돼. 그럼 대충 찾았다 치자. 여기 찍자 치자. 이게 얼마예요? 1,12. 2점 찾았죠. 4되고 2우면. 방법이 많겠지. 왜? 이거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 뭐라도 하나 만들어. 야, 요거 기준으로 봐봐. 한 칸 줄고 4칸 준 거잖아. 맞아요?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원래 0이었지? 한 칸 줄었으면 1 빼는 거야. 원래 얼마였어? 원래 8이 아이고. 원래 8이었죠? 4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4를 빼면 돼. 그럼 최종 좌표는 이번에 얼마야? 마이너스 1,4가 되면 그 좌표에다가 찾으면 여기 어디가 찍혀요. 이렇게. 내가 대충 그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걸 찾았으면 이렇게 있고 요걸 찾았으면 요거랑 이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 자, 마지막으로 팩트를 박아드릴게요. 이거 연습 안 하면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 기울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집니다. 알겠어요? 2점 지나는 거 뭐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건 잘한다니까 애들. 정작 이거 못 써먹는다니까. 이거 쓰면 자연스럽게 뭐가 공부가 되는 거야? 기울기의 뜻이 공부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은 되도록이면 이걸 좀 더 많이 쓰시고 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3문제가 있으면 2문제는 이걸로 풀고 1문제는 이걸로 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왜? 이게 훨씬 빨라 풀이가. 아, 선생님 물론 이거 2번 계산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야, 이게 훨씬 오래 걸려. 그러니까 추천은 이걸 먼저 하자. 이유는 뭐라고? 기울기랑 좀 친해져야 돼. 오늘 개념상 봤을 때는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책에 써 있는 얘기만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미분 적분에 나오는 거. 그래서 강조를 좀 했다.